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밤 11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지도는요,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를 그렸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그 지도를 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일본에 첩자로 몰려가지고 가서 고문을 받고 천대를 받고 살다가 김정호 선생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유럽에서는 그 세계를 제패한 영국의 여왕 폐하께서 초상화를 보면은 세계 지도를 발로 밟고 있는, 세계 지도를 장식품으로 발로 밟고 있는 그런 그 장식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그만큼 이 영국의 왕족은 이 지도를 갖다가 장식품으로 마치 그 로얄 왕족의 상징처럼 지도를 펼쳐놓고 사진을 찍기를 좋아했고, 그런 문화에 맞춰서 이런 귀족들도 가족 사진을 찍거나 가족 그 초상화를 그릴 때 항상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게 귀족의 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이런 그런 그 정보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 전 세계로 집회하고 또 전 세계의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영국이죠. 이런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천대하고, 요즘으로 치면 뭐 안기부 같은 데 가서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뭐 간첩 몰아붙여가지고 고문하고, 이게 누가 이런 감히 지도를 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런 사실이 이 나라의 그 운명을 가르고 또 그 후손들의 그런 그 앞날까지 가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만주라든가 뭐 이름 없는 남만군도에 가가지고 그 죽거나 다치고, 또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그죠? 특히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타국당해서 고문당하고 죽거나, 돌아와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다 그 당시에 집권자들이 이런 지도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지도를 마치 범죄 취급하느냐, 이런 그런 그 정책의, 요즘 말로 치면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그 고려나 이런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문화가 뒤떨어진 나라였지만은, 동도 서기, 그 일본의 그 정치가들은 동도 서기를 주장했습니다. 정신은 동양의 정신을 가지되 기술은 서양 것을 받아들이자, 이런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일본에 오는 그런 그 해외 상인들,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이런 유럽의 상인들이 일본으로 오게 되면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예, 그 뭐랍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해 내는 대가로 극진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 영토 일부의 그 섬을 무료로 쓰게 하면서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의 그 관백 전하에게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작은 섬 하나를 무료로 너희들에게 쓰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위정 척사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양 사람만 보면 무조건 싸워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오랑캐하고 똑같은 놈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매국노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양의 그런 앞서간 기술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역사의 발전에 뒷걸음질로 치면서
결국은 그 패전국, 패전국 이꼬르 피지배국, 피지배국 이꼬르 식민지입니다. 그 식민지의 그런 쓰라린 그런 고통을 맛봤습니다. 또 일부 어떤 역사학자들은 차라리 그게 더 나았다. 일본이 조선을 그 썩어 빠진 그 무능한 국가 시스템을 깔끔하게 제거해 버리고 새로운 근대 민주주의를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런 역사학자나 뭐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 1492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년 전인가요? 600년 전에 지금 2023년이니까 523년, 530년 전이네요. 그죠? 이때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왕실의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대륙으로 와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와서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 기록을 보면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이탈리아 사람마저도 후원을 해서 신대륙을 개척하게 하는 이런 진취적인 그런 그 역사관을 가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정확하게 이제 이 산살바도로 섬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인도일 것이다. 신대륙이 아니고 인도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 붙였고 이 북쪽을 인디안, 요 남아메리카 쪽을 인디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신대륙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바이킹들이 이미 그 배를 타고 이 그린랜드, 이 북극해 쪽으로 와서 여기에 그 저기 지금의 그 북쪽 지역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발견했을 때 알래스카 요 북쪽으로 이미 다 왔다 갔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바이킹들이 이 유럽의 차남들이라는 겁니다. 옛날 유럽에도 그 아버지의 재산이라든가 아버지의 그런 귀족의 자기라든가 이런 건 다 장남들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차남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물론 직책을 물려받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가를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장가를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차남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 배를 만들거나 배를 사가지고 도둑질로 나서게 됩니다. 도둑질로 나서게 돼가지고 이 배를 타고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 쪽에 와서 뭐 심지어 그 수도원이라든가 성당에 가서 뭐 금촛대라든가 뭐 이런 걸 훔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도적질을. 도적질을 하게 되고 또 프랑스 쪽으로 뭐 이 강이 발달되어 있는 그 강을 따라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돈이 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훔치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요. 그 백인 여자들을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 기록이라든가 그림, 사파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이 백인 여자들을 납치해 가면서 뭐 반항하면 가차없이 또 뭐 죽이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바이킹들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이제 크나큰 엄청난 그 흉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이킹들이 점차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이제 이 스페인의 백인들이 이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결국은 엄청나게 그 질병을 퍼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디안들은 이런 그 면역력이 약했는데 이 유럽 쪽에는 이미 그
콜레라라든가 뭐 천년두, 수두, 패스트,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홍역, 백일해 이런 다양한 전염병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면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사람들은 그 평민들이 집에 이 동물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이런 뭐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동물과 가축을 같이 쓰고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소 마구간, 돼지 마구간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자들일수록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뭔 일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돼지 한 마리만 팔아도 또 돈이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당시에 이게 인디안들이 살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짐승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축이라는 게 낙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뭐 가축 말고는 소도 없고 말도 없고 돼지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져갔고요. 갈 때 이제 이 백인들은 그 배에다가 이제 총을 싣고 가서 가기 전에 이 아프리카에 들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흑인들을 납치했습니다. 흑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배에다가 아주 그냥 깡그리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이제 아메리카에 가서 노예로 팔고 그 팔은 돈을 가지고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뭐 향료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또 유럽에 돌아와서 팔아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빈 배에 흑인들을 체포해 가가지고 노예로 팔고 그 돈으로 금과 은을 사오고 이거 배만 한 번 타고 갔다 오면 돈이 되는 이런 어, 그야말로 참 황금 같은 그런 무역도 아니고 약탈을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세계의 부자의 나라로 올라갔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신대륙에다가 유럽에서 이제 뭐 전해준 게 있죠, 그죠? 유럽에서 전해준 게 뭐 여러 가지 전해줬습니다. 아, 밀, 쌀, 보리, 양파, 당근, 올리브, 후추, 계피, 사과, 복숭아, 배, 바나나, 오렌지, 레몬, 키위, 커피 이런 걸 이제 신대륙에서 가져가서 유럽 구대륙에서 가져가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전해줬고요. 또 거꾸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뭘 가져왔냐면 이런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강낭콩, 땅콩, 고추, 피망, 호박, 또 토마토, 파인애플, 배, 블루베리, 아보카도, 카카오 이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이런 채소와 과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자는 유럽의 영국 쪽에 이제 주식이 돼가지고 빵보다도 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그런 주식이 되어가지고 유럽인들의 그런 식량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인디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디안들이 쓰는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똑같다. 예를 들면 힘들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처럼 주카슈, 주카수 이렇게 하고요. 점쟁이를 다 맞춘다 해가지고 다 맞추니, 화가를 다 그려, 다 좋다를 다 좋다, 내 집을 내 집, 닭 울음소리를 꼬꼬라고 말하고요. 또 아버지를 아파치, 뭐 특히 어린이를 갖다가 아새끼라 그런답니다. 아새끼. 아새끼라는 말은 경상도 쪽이라든가 우리나라 뭐저 북한 지방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아새끼. 근데 어린이를 갖다가 아새끼라 그러는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 참말인지 정말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똑같고요. 특히 이제 윷놀이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민속놀이로서 하는데 인디안들도 윷놀이를 하면서 특히 자기 이제 말이 운이 좋아가지고 앞서가게 되면 좋다라고
우리나라 농악놀이 할 때처럼 좋다 이런 그런 추임새를 넣는다는 게 거의 우리나라 민족이다. 우리나라 오랜 세월을 이렇게 떨어져 살았지만 그런 언어가 거의 똑같고 또 원주민들이 그 모자를 쓰는 거라든가 뭐 여자들의 헤어스타일 이런 게 똑같아. 또 게임이라든가 윷놀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음악도 거의 똑같아요. 음악도 그런 그 우리나라 민요하고 비슷하고 특히 그 무당이라든가 주술사들이 하는 그런 음악, 민요, 농악 가락과 같은 이런 가락의 리듬이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실제 이게 인디안들 생김새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피부 색깔이라든가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면 인디안들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북쪽 지방 고구려 이 발해 쪽에 유민들이 어느 그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렇게 일본 북쪽에 보면 베링해라고 있는데요. 베링해. 베링해에 보면 작은 섬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그 어느 시대인가 저 빙하가 와가지고 바다 수면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바람에 육지가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이 북아메리카 대륙, 이 캐나다 북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 지도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실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고 빙하기에 얼음이 얼면 요, 요 알래스카 여기는 거의 아예 그냥 얼음에 썰매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썰매를 타고 어, 오늘 그 이 지도에 대해서 우리 지도를 숭상한 나라, 왕족이나 귀족들이 지도를 숭상한 나라는 다 세계적으로 이런 그 지배자의 나라가 되었고 지도를 빼앗아 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이런 그 흉악한 지도자가 있던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